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금융세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설계도를 거꾸로 추적해보는 겁니다. 지금 워싱턴 DC랑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 그냥 법안 몇 개 만들고 끝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돈의 흐름, 그러니까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격변의 한가운데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통과될 확률이 90%까지 치솟았다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오늘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그림, 그 거대한 빅픽처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폴리마켓 예측이 왜 그렇게 널뛰기를 했는지 그 확률 변화부터 추적해 볼 거고요. 그 원인이 됐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그 타협이 진짜 의미하는 건 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 바로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부터 시작해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확률이 90%. 이 정도면 뭐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단 하루 만에 70%로 뚝 떨어졌습니다. 20%포인트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시장의 이 절대적인 확신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큰 의심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죠. 도대체 무엇이 이 확률을 90%라는 경이로운 수준까지 밀어 올렸던 걸까요? 시장의 이 낙관론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탄탄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백악관의 의지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그거 곧 통과될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정치적 신호탄이었죠. 둘째, 재무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이번 봄이 골든타임이다 라면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위층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정치적 동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으르렁대던 두 규제기관 있죠. SEC당 CFTC. 이 둘이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시그널이 딱 합쳐지니까 시장은 이건 무조건 통과되는구나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낙관론을 정말 한 방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익률 전쟁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그냥 법 조항 몇 개 고치고 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 금융의 심장, 그러니까 이자라는 막대한 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금융 패권을 건 총성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양측의 요구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스테이블 코인에 단 1원의 이자도 주지 마라. 만약에 당신들이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 은행에 있는 수천조 원의 예금이 전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 이건 은행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반면에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한 암호화폐 업계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수익률, 즉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혁신의 엔진을 꺼버리는 독소 조항이다 라면서 결사반대했죠. 이 둘의 충돌은 정말 타협이 불가능해 보였고 법안 전체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거대한 암초였습니다. 이 팽팽한 교착 상태가 법안 전체를 좌초시킬 것처럼 보였을 때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트윗이 모든 판을 뒤집는 신호탄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타협의 서막이었죠. 바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올린 이 트윗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은행, 미국 소비자,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모두에게 윈윈윈이 될 결과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앙숙이었던 은행의 이익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물밑에서 이미 극적인 합의가 끝났다는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이 윈윈윈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어느 한쪽이 백기투항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은행은 자기들의 핵심 사업인 예금 시장을 지켜냈으니까 당연히 이겼죠. 소비자들은 이제 명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는 이 지긋지긋했던 규제의 불확실성을 싹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길을 확보했으니 이건 뭐 엄청난 승리죠. 그렇다면 그 타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대한 분리, The Great Decoupling 이라고 불리는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 표가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USDC처럼 결제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왜냐? 은행의 예금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월급 통장은 은행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블랙록의 BUIDL처럼 국채 같은 실물 자산 RWA를 토큰화한 투자 상품들, 이건 증권으로 분류해서 시장 이자를 주는 게 허용됩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국채를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담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은 이자가 아니라 디지털 노동의 대가로 인정받아서 허용됩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이 타협안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게 단순히 규칙 몇 개 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거래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행과 크립토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거래의 본질입니다. 은행은 뭘 얻었을까요? 바로 과거를 샀습니다. 80억 인류를 대상으로 한 지금의 예대맞은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지켜냈죠. 그럼 크립토는 뭘 얻었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샀습니다. 인간들의 이자 시장을 은행에 양보하는 대신 규제라는 족쇄를 풀고 아무도 발디치 않았던 신대료, 바로 기계경제의 독점적인 통행권을 확보한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들의 돈을 내주고 기계들의 돈을 얻어온 셈이죠. 아니 왜 크립토 진영이 이런 거래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그걸 이해하려면 이 기계 경제의 규모를 좀 실감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80억 명이고 하루 3끼 먹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경제활동에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기계는요. 수십억 아니 수백억 개의 AI 에이전트와 로봇들이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데이터를 사고팔고 연산 능력을 거래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의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시장은 인간의 예금 이자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푼돈을 내주고 금강을 얻어온 셈이에요. 물론 이 판을 설계한 정부 역시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제 가능한 혁신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첫째, 과세. 실물자산 토큰 RWA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싹 끌어들여서 아주 명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책임의 이전입니다.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비수탁 지갑을 원칙으로 딱 세워서 만약 해킹이는 분실 사고가 나도 그 책임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명분을 확보했죠.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 방지. 여기서 KYC, 즉 고객 신원 확인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모든 자산을 신원이 확인된 지갑과 연결함으로써 자금 세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설계도를 쭉 분석해보면 정말 소름 돋게도 한 프로젝트가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교차로를 딱 선점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숫자 좀 보십시오. 1750만 개. 이게 그냥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신원 확인, 즉 KYC 절차를 통과한 실체가 있는 진짜 지갑의 숫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이제 막 토큰화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팔아줄 소매 유통망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바로 이 시점에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신원이 검증된 글로벌 유통망을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파이 네트워크가 이 새로운 판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RWA 유통입니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투자 상품을 반드시 신원 확인된 지갑에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개인들을 상대로 그런 지갑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그 유일한 대규모 소매 유통 채널, 말하자면 월스트리트 상품을 위한 아마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기계 경제의 신뢰. AI 로봇이 결제를 할 때 이 로봇이 진짜 맞나? 이 행동을 보증할 수 있나? 이런 신뢰를 줄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파이의 노드는 연산을 증명하고 파이의 KYC는 그 로봇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인감 역할을 합니다. 수백억 개 기계들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뢰를 제공하는 유일한 인프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규제 면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의 보상은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은행을 자극하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은행과 싸울 필요 없이 아예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이의 핵심 설계인 프로토콜 레벨 KYC는 마치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이 결국 만들어낼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보통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KYC를 덧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블록체인의 DNA 자체에 신원 확인을 새겨 넣은 거거든요. 이걸 전 세계적인 규모로 해낸 건 파이가 유일합니다. 자, 이제 이 역사적인 변화를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클래리티 법안의 대타협은요, 이제 은행은 인간의 돈을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은 기계와 자본이 쉼없이 달리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는 그런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고 또 쉬어갈 휴게소를 제공하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거대한 금융의 청사진은 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로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인 교통 흐름이 시작될 것인가?